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인가? 세금 없는 나라라는 말이더라. 나라라는 거는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일전도 안 받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가? 거기 탄 3명, 한 명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 배로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거라. 소리친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예, 오늘은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당연히 모셨는데요. 일본에서 오신 초대 손님입니다. 강은정TV 최초로 우리 송경이 할머니 다음으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정정해 보이시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분의 사연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모두 모이자라는 단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북한 구체적인 민주화활동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될까요? 탈북민 분이시죠? 그렇죠. 저는요 일본에서 난 제일동포 2세예요. 네네. 제일동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학교로 다녔어요. 네네. 제 부모님들은 아버님은 경상도 창원 출신이고 어머님은 전라도 목포 출신이었어요. 그래 나서 그런데도 이 한국말이랑은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일본 학교 다니니까 할 줄도 모르고 또 제 무슨 부모님 고향이 2개로 갈라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보통 일본 아이들은 나 같았어요. 북한의 이름은 뭘로 쓰셨어요? 북한의 이름은 없습니다. 썼죠. 썼지만은 그 북한 이름을 썼을 때가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탈북해 올 때까지 그 한국말로 된 이름을 쓰는 동안 내가 너무나 처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그 몸소리가 쳐요. 이제 그 이름 아예 안 쓰시고? 안 씁니다. 그 누구한테도 떼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기도 어려운 건가요? 안 합니다. 아예 지우셨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내가. 잘하셨어요. 17살 때 그저 그런 일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중학교로 내가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일본의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밑에 층에 있는 제일조선인들이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를 고등학교에 못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야간 고등학교 다니든지 그러지 않으면 몇 년 일해서 다니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저 청년이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때 그 사람들은 김일성 수사님이라 하더라고. 김일성 수사님한테서 제일동포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과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셨다는 게죠. 그래서 도쿄에는 조선대학교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이미 김일성 수사님의 이름을 붙인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 전국에는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조선 고등학교가 9개란 소리란 말이면 조청년 산하에 그래서 조청년계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그 한 개 고등학교에서 1년에 1명 내지 2명 특수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특대학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야. 특별대우 학생이죠. 특대학생이 되면 그 수업료를 안 물고 공짜로 공부시키겠다는 게 말이에요.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데 넘어갔어요. 그 우리 아버님 친하신 친지분이랑 다 내가 공부를 좀 특수하게 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좋으셨나 봐요. 자기들이 돈 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물어보더라고. 아무개가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되겠다는데 가겠냐? 그래서 내가 싫어요.
남의 힘으로는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놈은 조직이 아니나요, 학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험 치러 와서 그 시험이 좋으면 붙여주겠다 했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에 넘어가서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조선학교. 조선학교도. 그 들어가 보니까 딴판이라고 교실 정면에는 김일성이 초상화가 딱 걸려 있고 무슨 회의랑 뭐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애국가를 부르던가 애국가를 부르고 북한식 애국가.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끝나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애국가는 불렀어요. 그런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절대로 안 불렀거든요. 안 부르고 싶었어요? 그럼 나는 뭐랄까 개인을 찬양하는 그런 건 전혀 싫어했거든요. 그래 나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자유가 있은 것 같아요. 나를 보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안 부르는가 하든가. 뭐 교원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 가서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안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간 지 한 20년 됐을까? 그쯤 됐을 때가 직장 다닐 때인데 그 평양으로 출장을 갔거든요. 좀 출장 가서 일 다 봤기 때문에 평양에 사는 우리 한 학급에 있던 동문의 집으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고층 건물이 쭉 있는데 살더라고. 근데 여름에 더울 때인데 고층 건물이 높으니까 밑에 그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그 이민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이하들 명 될까 모여서 그저 말이랑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 수다 떠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내 동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내가 출장 왔다가 시간이 생겨서 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무라는 사람이 아무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라는가. 이 동무는 일본에 있을 때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절대로 안 불렀다는 게 말이야. 그 북한에서는 그 말 한마디면 생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렇죠. 난 가슴이 철렁해서 내 목숨이 오늘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생각 안 나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서 헤어져 와버렸는지.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출장 갔다 와서 계속 오늘 잡으러 올까 내일 잡으러 올까. 트라우마에.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년 반 2년이 지나도 잡으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마음 놓이더라고. 이제는 잡으러 안 오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잡으러 안 왔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정치 선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선전을 해도 기다면 안 듣잖아요. 쓱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차마 자기 동무라는 사람이 먼 데서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잡아야 될 정도의 말을 했으려고 이 아주머니들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흘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아주머니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걸 탁 기다만 듣고 통보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참 못됐네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내가 노래를 안 불렀을 때 불만이 있은 거예요 아마 본인이. 불만은 왜 그런가. 일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활동가라고 나섰댔어요. 학생 활동가라고. 그런데 나는 공부는 썩 잘했지만은 그런 청년의 활동에는 참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보다 그 으뜸인데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찬양을 안 하고 싶어도 살기 위해서 하는 척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참 이거 지금 짧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뭔가 연륜에서 그 묻어나오는 고통과 그 한이 지금 조금씩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공부를 시켜준다는 얘기에 북한으로 가신 거잖아요. 혼자 가신 건가요?
북한으로 가게 된 원인은 네. 그 무슨 북한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나는 저 청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다 해서 무상으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월사금 안 낸 것뿐 아니라 교과서도 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북송 사업이 막 야단칠 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저 청년에서 계속 선전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북한이 세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뭐 병원도 공짜입니다. 교육비도 없습니다. 집도 공짜로 줍니다. 뭐 좋다는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가장 이해 안 된 게 뭐인가? 세금 없는 나라라는 말이더란 말이. 세금 없는 나라 어떻게 생겼을까? 나라라는 거는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일전도 안 받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가? 그게 의문이 됐고 또 한반도 전쟁이 끝나서 그때 한 7, 8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지상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괴가 이루어졌을까?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청년에서 선전하는 선전이 진짠가 가짠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거 보러 가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야 17살이니까 호기심이 많았죠. 호기심이 많고 그 부모님들은 부모 형제는 다 일본에 있고 내가 혼자서 갔거든요. 부모님 가족들은 안 말리셨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았으면 했죠. 그런데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말하면 제일동포치고는 정말 드물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그 생활은 가난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주 사이가 좋으셨고 딸은 내가 하나고 아들이 너이고 이랬는데 그 보통 이 한국 사람들이 딸을 욕할 때 저놈 가시나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7살 땐지 8살 땐지 아버지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놈 가시나 뭐 이랬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왕왕 울면서 달려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딸 자식이 이만큼 자랐는데 아버지 된 사람이 딸 보고 가시나라 했다고. 이 너무한 일이라고 막 처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왕왕 울면서 달려들었어요. 그 후부터는 아버지는 일체 날 보고 가시나라는 말을 쓰는 법이 없었어요. 남들은 뭐 잘못한 일 있으면 기통도 때리고 뭐 또 천한 집은 또 머리칼도 잡아당기고 이러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내 부모들한테서 기통 한 번 못 잡았어요. 큰 소리로 욕도 못 들어보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너무 고독할 때는 야 여기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나는 조용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북한에 혼자서 갔지요. 청진에 배가 쫙 도착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청진 부대에 몇천 명이 가득 종이 꽃다발을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어른들이 먼저 웅성웅성거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멀리 그 아침이 새벽이 되니까 투날밤을 배에서 자거든요. 투날밤 지나서 그 마지막 날 아침에 보니까 먼데 이렇게 옆으로 바다 위에 띠처럼 이렇게 까만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배에 2사람씩 그 북한 대표라는 게 그 영접위원회라는 사람이 그 다른 칸에는 가득 있어요. 보이부요 뭐요 다 있는데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얼굴 나타 안 내고 대표단은 2사람만 나타나요. 그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 대표단이 뭐라 하는가? 저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들어가는 청진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으로 왔다고 모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울매 불매 야단을 치죠. 모두 뭐 가판 위에서 발걸음을 치고 뭐 대선호이죠. 그랬댔는데 배가 쭉 이제는
그 부두에 닿게 됐거든요. 부두까지 다 닿아서 이 밑에 사람들이 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단 말이. 아유, 이상한데 우리가 속았잖아. 벌써 그 외면적으로 뭔가 느낌이 왔던 것 속았잖아. 그런데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북한으로 갈 때는 특별열차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기다 막히잖아요. 남쪽에서 특별열차가 하나 떠나고 홋카이도에서 하나 떠나고 이 두 특별열차에 타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니이가타에 모여서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 열차를 타고 보니까 거기에 내보다 한 해 선배인 학생이 둘이 탔어요. 선배들이죠. 그 선배들은 북한에 가서 대학 가길 해서 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준다 하니까. 그래서 탄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이라는 게 딱 그 둘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둘이를 그다음부터는 그냥 쩔쩔 따라다니죠. 오빠 오빠 하면서. 세상에.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두에 닿는데 우리는 제일 앞에 끝에 서 있어서 소리가. 근데 요 배가 앞쪽에 요 끝에 한 사람이 그 부두에 선 사람이 입나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소리치는데 배가 딱 갈 때까지는 안 들려요. 근데 배가 부두에 딱 닿으니까 바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뭐 이래 하는가. 거기 탄 3명, 한 명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 배로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거라. 소리친단 말이에요. 계속 소리친단 말이에요. 일본말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먼저 북한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우리를 돌아가라는 기란 말이에요. 일본으로. 그럼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둘이가 너무 바빠서 저 자식이 먼저 북한으로 오더니 정신 나갔나 봐. 내 보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근데 다 모이라. 이제 하선한다고 해.